2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촬영된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 어둡더라고요. 요 촬영하는 장비를 구입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사용에 미숙한 건지 또는 원래 어두운 건지 아니면 이 장소가 어두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명을 달았습니다. 점점 더 유튜버가 돼가고 있어요. 조만간 뭐 라면 먹방이라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명은 뭐 촬영용 장비는 아니고요. 이렇게 부품을 납땜할 때 작은 부품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큰 돋보기, 그러니까 확대경이라고 하는데 큰 돋보기를 사용해서 땜질을 합니다. 뭐 큰 돋보기, 확대경을 사용해서 땜질도 하기도 하고 또는 실체 현미경이라고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확대경 아래에 조명이 달려 있거든요. 되게 환해요. 그 확대경을 제가 이렇게 젖혀서 여기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품인 양 조명 방향을 저한테 틀었더니 그나마 좀 지난주보다는 낮은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졸업하시고 나서 분명히 이 확대경을 보시거나 사용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걸로 조명 쓰셨구나 하고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실제 보면 되게 웃겨요. 지금 제가 부품이 된 것 같아요. 자,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프로그램을 다 작성해 보셨죠? 웹브라우저에서 웹 한 칸 띄고 C 한 칸 띄고 컴파일러 검색해서 나온 사이트에 들어가서 런 버튼을 눌렀죠. 런 버튼을 눌렀더니 실행이 됐고 그 결과가 나타났고 내가 조금 바꿨어요. 조금 바꿨더니 그 바뀐 대로 결과가 나타났죠. 그게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프로그램의 답니다. 이제 거기에 조금씩 살을 붙여 나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끝날 쯤이면은 지난주에 한 거에 한 10배, 20배 정도의 좀 복잡한 거를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따라하기를 쭉 같이 함께 하시면.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동영상에서 이쪽 방향이 여러분들 보는 쪽에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제 시선이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네.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 또 오늘 수업할 것들을 왼쪽에 띄워놨거든요. 메모장에 이렇게 노트를 해서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때 제 시선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도 이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적어놨거든요. 이쪽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첫 번째는 이번 주부터는 출석이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지난주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 수업에 대한 출석 인정 메일은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이번 주 제가 따로 공지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런링에 이렇게 텍스트로 제가 올리잖아요. 거기 써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업부터는 항상 지정된 날짜까지 아마 토요일 10시쯤 될 겁니다. 토요일 10시 1분 안 받습니다. 근데 10시는 받아요. 10시 토요일 10시 0분. 근데 토요일 10시 1분은 안 받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성적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공지해 드리는 거예요. 저도 정말 죄송해요. 진짜 제가 지난 학기에 딱 3분 늦었어요. 3분 늦었는데 제가 안 받았어요. 근데 받을 수가 없는 게 3분 늦은 분을 받게 되잖아요. 받으면 그 다음 5분 늦은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한 20분 늦은 분들. 그러다 보면 그 성적 드리는데 형평성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쉽게도 제가 뭐 여러분들께 뭐 무언가를 딱 이렇게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형평성을 위해서 정확하게 10시까지 딱 10시 0분까지입니다. 10시 1분 안 됩니다. 10시 0분까지 출석 인정 메일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혹 뭔가 과제가 섞였다든지 또는 출석 인정 메일에 또는 뭐 어떤 미션이 좀 추가됐다든지 할 때는 제가 시간 조절을 조금 할 수 있어요.
조금 미뤄드릴 때가 있습니다. 가끔. 그래서 그 매주 수업 공지를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상 수업 공지에 출석 인정 메일은 며칠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셨죠? 1분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야속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니 3분 늦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아마 그 제가 3분을 출석 인정해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룰은 그겁니다. 출석 인정 메일은 정확하게 제가 공지한 시간까지만 이번 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주 이번 주까지죠? 정정 기간이 이번 주까지인가요? 제가 그 학사 일정 못 봤는데 어쨌든 이번 주부터는 정확하게 지켜집니다. 꼭 출석 인정 기간 내에 반드시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주세요. 하다가 에러가 났어. 이거를 이렇게 하래. 근데 에러가 났어요. 어떡하지? 그래도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일단 메일이 오잖아요. 메일이 와서 강의를 받네. 어쨌든 메일이 오면 일단 출석 인정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모두 실패했어. 컴페일이 아무것도 안 됐어. 미션을 수행 하나도 못했어. 그래도 일단은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을 좀 봤다 또는 PDF 파일을 읽어봤다. 최소한 출석 인정 미션이 뭔 줄 알았다. 출석 인정 메일을 보냈다. 그럼 무조건 출석 인정을 해드리는 걸로 할 거니까 일단은 보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출석 인정 메일의 퀄리티보다는 시간. 아셨죠? 퀄리티는 어차피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일반 이렇게 그 현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 1학년 분들이나 2학년, 3학년, 4학년 심지어 대학원생 없죠? 저 없던데. 네. 대학원생 분들이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막 배우는 입장인데요. 정말 굉장히 고퀄리티 근데 물론 있습니다. 고퀄리티 막 그렇게 해서 그거 좋은데 하다가 시간이 딱 지나버리잖아요.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시간 준수. 그 다음이 이제 내가 뭔가를 더 해보고자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막 표현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제가 이게 지금 한 5분 동안 3분 동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으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번에 그 조정한 거 보셨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요. 카메라가 이쪽에 있고요. 화면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멘트를 해야 되겠다고 적은 거는 이쪽에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서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 출석 인정 메일 시간 준수. 정확하게 10시 1분, 만약에 10시까지 보내주세요 라고 했을 때 10시 1분 안 됩니다. 근데 10시 0분 10초 돼요. 10시 0분 30초 돼요. 10시 0분 50초 됩니다. 10시 1분은 안 됩니다. 정말 야속하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막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이런 상황이 이랬고 뭐가 이랬고 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 놓쳐서 죄송하지만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일단은 지금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거를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불안하면 일단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놓으세요. 아셨죠? 보내놓고 하세요. 그리고 바뀌면 그때 보내주시면 일단 인정해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 출석 인정 시간. 이제 출석 인정 시간에 대해서는 이번 학기 동안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약 5분에 거쳐서 출석 인정 메일 시간 준수. 아셨죠? 자, 두 번째는 출석 인정 메일 보내는 양식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제 실수입니다. 출석 인정 메일을 보내실 때 반드시 제목에다가 몇 분 반 그리고 성명 학번까지. 다행히 올해는 이렇게 동명이인이 2분인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출석 인정 메일 맨 위에다가
분반, 몇 분반 다 아시죠? 여러분들 분반.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표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4분 반 또는 5분 반 또는 6분 반. 네, 분반 적고 이름 적고 그리고 학번까지. 뭐 학번은 크게 필요 없을 것도 같지만 그래도 네, 분반, 이름, 학번, 제목에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출석 인정 기간 엄수. 두 번째는 출석 인정 메일 보내실 때 가급적이면, 요거는 뭐 강제는 아니에요. 그냥 보내주셔도 제가 찾습니다. 그 출석부 3개를 딱 뒤지거든요. 근데 가능하면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하기 편해요. 왜냐면 지금 이름 하나를 보고 이렇게 다 뒤지고 있거든요. 출석 인정 메일에 출석 인정 메일 제목이나 본문 어디 한 군데에는 몇 분 반, 이름, 학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부탁. 아셨죠? 첫 번째 출석 인정 메일 엄수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룰이고요. 두 번째는 부탁. 자, 세 번째. 이번에 아마 연습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피드백을 다 드렸는데 이미지가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제가 보내드렸어요. 이렇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첨부 파일, 이메일에 첨부 파일로 메일을 첨부하세요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아마 컨트롤 C,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로 보내신 분들은 가능하면 첨부 파일로 이메일 보낼 때 첨부 파일 추가가 있어요. 그걸로 캡처한 이미지를 저장해 놓고 그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는 한 40% 50% 정도 학생분들은 아래 한글이나 MS 워드에다가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 파일을 보내셨더라고요. 아주 훌륭하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딱 하나, 그 메일 본문에다가 붙여넣기만 하지 마세요. 컨트롤 V 또는 붙여넣기. 이게 어떤 경우는 오고 어떤 경우는 안 오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이미지가. 그게 보면 저도 어떤 경우일까 이렇게 봤는데 이게 그 캡처한 이미지 사이즈가 좀 크면 잘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첨부 파일 형식으로 캡처한 이미지를 저장해서 그 이미지를 첨부하시던지 또는 MS 워드나 아래 한글 거기다가 캡처한 이미지를 붙여넣기 해서 그거를 저장한 다음에 그 파일을 보내주시던지. 아셨죠? 어쨌든 첨부 파일입니다. 이메일에 첨부 파일을 눌러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일에 질문이 몇 개 있었어요. 근데 함께 나눠봐도 좋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러닝 공지에 보셨을 텐데 동영상이 지금 몇 개가 지금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동영상이 있을 거고 또 언제까지 봐라 라고 적혔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이 동영상이 업로드 될 건데 보통은 제가 목요일 아침부터 촬영을 쭉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번 주는 좀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날 하나 찍어놓고 수요일이죠. 어저께 하나 찍어놓고 어저께 사실 2개 찍었는데 하나는 그냥 안 올리기로 했어요. 너무 허접해서 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화요일날 하나 어저께 하나 찍었는데 제가 지금 분류를 할 거예요. 요거는 필수, 요거 보셔야 되고 요거는 언제까지 보면 되는 거고 올렸습니다. 참고로 어저께 찍은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할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 설치에 대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함께 따라 하시면 누구나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면 수업이었다면 우리가 20422호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특히 20학관이 그때 그 3년 전인가 그 조교분들이 세팅을 싹 하셨어요. 그래갖고 비주얼 스튜디오 컴파일러가 2017이던가 15인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컴퓨터 속도도 좋고. 근데 아쉽게도 온라인이잖아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PC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설치해야 돼요. 근데 당분간은 제가 한 몇 주 동안은 기준을
기준을 비주얼 스튜디오가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있죠? 웹 홈페이지 들어가서 했던 거, 웹 한 칸 띄고 C 한 칸 띄고 컴파일러 검색해서 들어가서 했던 거, 그걸 사용할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촬영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웹 컴파일러가 아닌 비주얼 스튜디오를 미리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저께 동영상 촬영할 때 사용 방법들이랑 이렇게 프로젝트 만들어서 프로그램 코딩하는 거를 대충 이렇게 좀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아마 그거는 아마 제가 뭐 몇 주차까지 보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네요. 지금까지는 공지 알림 15분.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약간 개론적인 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뭐 본격적인 프로그래밍보다는 우리가 뭐를 하고 프로그래밍을 수업하려면 어떤 쪽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다, 그걸 좀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그냥 한번 소개해드릴까 해서.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요거는 보신 적 많죠? 요거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 사용하고 계시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과 동일한 컴퓨터입니다. 단지 요거는 산업용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요 똑같은 인텔 계열의 CPU고요. 여기 메모리 들어가는 메모리 슬롯 있고, 여기 무선 랜, 와이파이 이런 거고, 여기는 PCI 카드, 그리고 그래픽은 내장되어 있고요. 근데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과 동일한 겁니다. 단지 산업용이라서 요거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막 LVDS 단자라고, LCD 있죠. 이렇게 LCD를 붙일 수 있는 단자가 있는데 조금 다른 거고, 이거 도드보드. 그러니까 조금 다르고 똑같은 겁니다. 그냥 요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컴퓨터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거. 요게 이제 아마 인텔 계열 컴퓨터고요. 자,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혹시 이거 보셨나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몇 년생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보다는 조금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희 큰애가 작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자, 요거 보여드릴까요? 그 유튜버 저희 막내는, 저희가 딸이 둘인데 큰애는 대학교 이번에 2학년이고요. 막내는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나이 차이가 많죠. 11살 차이. 근데 유튜버를 보면서, 유튜버 먹방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죠. 이게 왜 하는지 몰랐어요. 네. 무슨 네. 왜 하는지 몰랐는데 이게 알겠더라고요. 이게 포커스가 안 맞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 모르고, 저희 막내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애랑 가끔 이렇게 카카오톡에서 페이스톡을 가끔 하는데, 가끔 장난으로 이렇게 뭐 먹을 때마다 우리 애가 이게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가리면서. 그래서 한참 무섭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게 포커스가 이렇게 너무 작은 물체의 경우에는 포커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포커스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네, 요겁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나오네요. i386이라고 되죠.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386 세대라고? 386 세대. 네, 거기에서 말하는 386이 요겁니다. 요 CPU. 요게 이제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컴퓨터 실제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 들어갔는데 요 386 CPU가 꽤 오래 썼어요. 이게 이제 PC는 펜티엄 이제 막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요 386 CPU는 산업용에서도 좀 썼거든요. 그래서 요게 20학관 302호에 302호인가 302호에 부품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10년 전, 한 7년 전, 네, 부품장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아주 오래된 부품장이에요. 이게 아마 한남동에서부터 아주 물려서 오면서 아마 한 20년은 됨직한 부품장이 있었어요. 전자 부품들이 있는 부품장 속에 들어있던 겁니다. 이게가 그 부품장을 다 버렸어요. 한 7년 전인가 5년 전쯤에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부품장 버리고 책장, 아마 책꽂이가
책꽂이가 한 5개 하여튼 되게 많았어요. 옛날 책도. 근데 너무 갖고 싶은 책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버렸습니다. 근데 부품장 버릴 때도 정말 갖고 싶은 부품이 많았는데 거기서 주워오기가 정말 남부끄러워서, 근데 이건 도저히 못 버리겠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버리는, 이미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얘가 꺼내온 겁니다. 요거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기념으로 간직하려고 2개 꺼내왔어요. 요거 CPU입니다. CPU. 여기 안 보여드렸었구나. 여기서는 CPU가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CPU는 원래 좀 뜨끈뜨끈 하거든요. 그래서 CPU를 식히려고 여기 펜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건 대부분 산업용은 펜리스라 해서 이렇게 방열판은 있지만 돌아가는 펜은 없어요. 이거 펜입니다. 방열판입니다. 이 아래 CPU 있어요. 그래서 뒷면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얘도 CPU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386 세대라고 하는 써있죠. i386. 제가 2개를 주워왔는데 이걸 버리라고 하셨던, 다 버리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분도 계시는데, 근래 이제 몇 년 전에 대학원장님도 하셨고 정보통신 원장님도 하시고 지금은 뭐 하시는 지금은 직책을 안 하셨나? 네. 아마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90% 전자전기 학부만이요. 90% 이상분은 수업을 들으실 텐데, 네, 한경호 교수님께서 버리시라고 말씀하셔갖고 다 버린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쓰레기통에 2개 주워갖고 갖고 있다고 했더니 한 몇 년 지나서 한경호 교수님께서도 하나만 달라고 하셔서 제가 2개 주워서 제가 몇 년 동안 보관했다가 하나는 네, 한경호 교수님 드렸고 하나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게 386 CPU. 자, 제가 요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돌았더니 옛날 CPU를 하나씩 갖고 있더라, 기념으로. 그랬더니 요거를 주셨어요, 다른 한 분이. 요거 보시는 분 많이 없을 거예요.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연도 보이나요? 전 습관적으로 확대경 있죠. 그 부품들 보는 확대경을 꺼내려고 확대경을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책상에 붙어 있어요. 확대경을 쭉 끌어올려고 딱 했는데 지금 조명으로 쓰고 있네요, 여기서. 자. 네, 89년도 같습니다. 89년도. 네, 89년도에 나온, 여러분들 태어나기 전이죠? 이것도 태어나기 전인가? 386도? 그러네요. 386도 태어나기 전이겠네요. 이게 91년, 92년에 나온 거니까 91년에 나온 거거든요. 네, 이게 85년에 나온 겁니다. 이것도 CPU예요. CPU. 자, 그러면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 CPU가 또 있나? 없네요. 자,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프로그램은 컴파일러라는 거에 의해서 이런 CPU들이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거거든요. 요 CPU에는, 얘도 CPU고요, 얘도 CPU죠. 요 CPU에는 명령어 셋이라고 들어있어요. 명령어 셋은 숫자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32는 더하기, 72는 빼기, 57은 곱하기, 27은 메모리에서 뭐 읽어오기, 72는 어떤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하기, 그런 식으로 어떤 명령어 셋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약속된 약속된 문법에 따라서 무언가 작성해주면 컴파일러라는 애가 뭔가를 막 작업해서 얘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동영상이 총 3개, 4개가 올라갈 건데 모든 동영상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지금 설명드리는 거를. 오늘은 이것저것 보여드리는 거. 뭐 노트에 적을 거 없이 이렇게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라즈베리 파이 3라고, 요게 CPU, 네, CPU 여기 있고요, 여기도 있고, CPU 2개가 합쳐진 거예요. 요거는
요게 CPU, 요거는 이제 CPU라고 하지 않고 MCU라고 합니다. MCU 또는 CPU. 네. 우리 들어봤죠? ARM. 네, ARM 계열 CPU입니다. 요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전자전기학부는 여러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이게 라즈베리파이라는 보드인데 요걸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자전기학부 외에도 요즘엔 많이 씁니다. 이거 많이 써요. 라즈베리파이 3. 그리고 요즘 나오는 라즈베리파이 4 보드고요. 요거는 옛날 나온 거 라즈베리파이 2 보이죠?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 네, 여기 빨간 거 쭉 올라가 있죠? 다 라즈베리파이 여기 1도 있을 겁니다. 많이 썼는데 제가 이렇게 쓰고 하나씩은 기념으로 놔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여드릴 거, 요것도 좀 오래된 건데 요것도 CPU인가? 요게 CPU일까요? 칩 뭐라고 부르죠? IC? 칩? 네, 물론 뭐 다 맞는 말입니다. 요거는 CPU라고 뭐 불러도 뭐 크게 굉장히 뭐 크게 틀린 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거는 CPU라고 부르기보다는 MCU라고 합니다. MCU 유재석 MCU. 네, MCU. 요 안에는 CPU도 들어있고요, 메모리도 들어있고요, 하드디스크 역할을 하는 플래시 메모리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면 여러분들 이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뭐 LED를 껐다 켰다 하고 뭐 신호등 사람 지나갈 때 사람이 있으면 뭐 어떻게 하고 뭐 신호등 뭐 빨간불 들어왔다 파란불 들어왔다 뭐 들어왔다 순서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동작하는 거 있어서 또는 리모컨 눌러주면 그 적외선이 따다다닥 나가서 TV를 켜주고 꺼주고 그런 거를 하는데 이걸 쓸까요? 그거 다 프로그램이에요. 신호등도 프로그램이고요. 신호등도 프로그램이고 우리 리모컨 있죠? TV 리모컨 누르면 뭔가가 나갑니다. 빛, 네, IR 적외선이 쭉 나가서 TV 수강부에 닿아서 나가는 게 순서가 있어요. 나갔다 안 나갔다가 막 해갖고 쭉 나가거든요. 나가서 이쪽 수강부에서 받아서 얘가 버튼을 뭐 누른 거다를 감지해서 TV를 켜주던지 꺼주던지 채널을 올리든지 줄이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TV 리모컨에 이거 넣을까요? 이거 하나 넣을까요? 이거? 그러면 리모컨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 이거 넣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 아주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들은 뭐 그렇게 프로그램은 필요한데 뭐 이런 거 넣을 수가 없어. 이게 넣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컴퓨터를 만들면 안 될까? 뭐 굳이 필요한 거 다 빼버리고 작은 8비트 CPU에 아주 작은 메모리에 작은 하드디스크 공간, 하드디스크는 아니에요. 플래시 메모리 공간에, 그리고 요 핀들이 있죠. 요 핀들이 물론 핀을 통해서 전기도 들어가고 뭐 클럭도 들어가지만 요 핀을 통해서 이렇게 핀을 통해서 전기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막 결정되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전기가 나올 때는 불이 켜지겠죠. 그 LED 같은 뭐 꼬마 전구를 다뤄놓으면 불이 켜졌다 꺼졌다를 굉장히 빠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TV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MCU라고 합니다. 유재석 아니에요. MCU. 또는 뭐 마이컴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마이컴이 아마 일본말인지 일본말을 좀 많이 줄이잖아요. 예전에 그 PC 개인용 컴퓨터 그거를 저 초등학교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퍼스컴이라고 불렀어요. 퍼스컴. 네, 퍼스널 컴퓨터. 아마 일본 분들이 그렇게 부른지 몰라도 어쨌든 마이컴이라고 해요. 지금 원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는 줄여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CPU도 맨 뒤에가 U잖아요. 유닛. 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셨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마지막 얘는 뭘까요? 다리가 8개밖에 없어요. 얘도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MCU.
얘는 8비트인데 얘는 몇 비트게요? 3비트? 2비트? 1비트? 4비트? 네, 32비트입니다. 이게 암 계열이에요. 암.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있는 암 계열. ARM 암 계열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ARM 따라서 암 계열 CPU 분류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얘는 암 계열의 M 시리즈입니다. 32비트.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뜯어본 건가? 원래 부품인데 이런 보드 하나 갖고 왔어요. 그냥 이거는 어디 뭐 충전하루에 들어있던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어디 전자제품에 들어있던 거예요. 근데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작은 거? 요것도 MCU. 유재석 말고요. MCU입니다. 이렇게 칩들을 보여드렸죠. 또 마지막 하나. 뭐 이렇게 제가 뭐 물건 팔러 온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요거는 요게 요 안에 들어있죠. 요게 MCU예요. 요거 까만 거 보이죠? 요게 MCU입니다. 바깥에 거는 요 MCU를 동작하기 편하게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라즈베리랑 같은 거예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아두이노. 아마 지금 한 분 반에 최소한 두세 분 이상은 아마 써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두이노라고 하는데 굉장히 쉽게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예전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 TV 껐다 켰다 리모컨 그걸 내면 거의 뭐 굉장히 약간 고수, 중수 이상 고수 정도는 돼야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 프로토콜을 분석해서 뭘 해서 뭐 로직 아날라이저로 체크해서 뭘 해서 이렇게 해서 IR 네, 적외선 보내는 걸 써서 켰다 껐다 막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근데 요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불과 한두 시간이면. 왜냐면 요 아두이노 보드는 요 보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8비트입니다. 8비트. 얘가 32비트인데 얘는 8비트.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대중화가 됐어요. 예전에는 요런 뭐 내가 어떤 무슨 전기적 또는 전자적 어떤 무언가를 제어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스킬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아두이노가 나오면서부터 해서 거의 필요 없어진 거예요. 웬만한 거는 요 아두이노 라이브러리가 다 있어요. 심지어 이 8비트 칩에서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싶어. 여기다가 전기를 뚝 넣으면 스피커를 달아서 스피커에서 안녕하세요 나오고 싶어. 감히 옛날에는 상상도 못하던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이브러리 사용하면 이렇게 인터넷 보고 따라하기 해서 한 10분 정도만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럼 말소리 나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쨌든 요 아두이노 모두 제가 보여드렸던 이것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 얘도 컴퓨터입니다.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아닌데요 컴퓨터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거는 컴퓨터라고 지칭하기보다는 분류상으로는 뭐 MCU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컴퓨터라고 보죠. 그리고 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제가 요걸로 무언가를 해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34분이네요. 네. 그럼 오늘 수업 잘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컴퓨터 제가 적어놨거든요. 1번이 출석 인증 메일 준수, 2번이 메일 보낸 양식, 3번이 첨부 파일로 보내라, 4번이 컴퓨터 보드 소개, 5번이 아두이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다음 동영상은 아두이노로 할 겁니다라고 예고. 마지막이 요거 마지막 이메일에 몇 가지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질문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공유를 하는 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원래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그 내용은 원래 다음 주쯤에 배우거든요. 다음 주쯤에 배울 건데 미리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음 동영상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 클릭해 주세요.